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에 돌아가서 회복될 때까지 돌봐달라고 부탁하자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실직하고 파산한 부모를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방법이 참 이상해요. 어머니는 나에게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쓸모없는 부모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다다 반주간 그러면 이혼할게요. 그게 다야 등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차가워지더니 몸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안에서부터 분노가 치솟아 얼굴 주변이 뜨거워졌다. 좋아요. 이해했다. 이혼하자자네라고 했더니 남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진심인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 예정인가요? 당신은 정말 바보 같은 여자입니다. 저게 뭐예요? 글쎄요. 나는 단지 당신의 열악한 능력에 실증이 났을 뿐이고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부모님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보세요. 나는 호쿠소에 혼자 있고 남편은 웃고 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해서 다행이다. 오지난 몇 년 동안 나를 속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생 이혼 후 후회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상상하면 나는 웃지 않을 수 없다. 제 이름은 나오코입니다. 나는 보통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내 처가는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다이스케는 나에게 자신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나는 시댁 식구들과 나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을 때에도 매일 차로 출퇴근하며 쇼핑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예전에 하던 일과 비슷하다. 나는 아내에게 코를 고는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다. 간호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 나오코가 그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하다. 남편이 거절할 때마다 아내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얘기만 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남편은 늘 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일하셨는데 나오코의 어머니는 고등학교만 졸업했고 나이가 꽤 많은 니트입니다. 내가 NET라는 뜻은 아니다. 아니요. 저는 니트라서 일을 하지 않아서 돈을 벌어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빚을 지고 있는 돈잡이일 뿐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든 항상 우리 가족을 이렇게 놀립니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아들이 귀엽다고 생각해서 이 어플을 무시하고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고졸이면 아무도 채용해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지요. 에아디야,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이나 대답을 해도 대화는 평행선을 이루고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도 남편에게 조언을 해준다. 마음에 안 들어서 반쯤 포기했어요.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어느 날 부모님 집에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통화는 드뭅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괜찮으세요? 엉덩이가 부러져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난 너한테 관심도 없어. 그렇지 않다면 다시 와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과 답변을 논의하고 전화를 끊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남편에게 알리십시오. 그랬다. 그러고 보면 남편이 평소에 하는 말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얻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그와 상의해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남편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으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셔도 됩니다. 시어머니께서 뼈가 부러지셨을 때에도 저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나처럼 간호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피곤해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오늘 부모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오늘 퇴근한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고 간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또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안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부모님 집에 머물고 싶어요. 뭐, 확실히 좋은 생각은 아니죠. 당신은 애초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돌아가면 아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고통을 당할 때 아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내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말을 끊고 말을 이어갔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니트 할머니를 간병하고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는데 나중에 개호비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아요. 그게 다야.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까지 미워하는 남편. 내가 단지 부모님 집에 가서 그들을 돌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나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틈타 이 남자의 괴롭히는 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혼해주세요. 나는 아내가 부모님 가족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만큼 의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그는 정중하게 반쯤 채워진 이혼 통지서를 건넸다. 이혼 서류를 건네면서도 남편은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었다. 남편은 내가 당황하는 동안 원하는 대로 말을 한다. 이 사람은 아마 더 이상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분명 처음부터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니트였던 너희 엄마를 좋아하지 않았다. 아기 개구리는 개구리라고 불릴 것입니다. 조만간 나오고 너는 내 엄마처럼 될 거야. 나는 그녀가 남편의 가족에게 집착하는 니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이혼하는 게 당연해요. 글쎄요. 제가 벌어들인 돈으로는 한 사람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등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점점 추워졌습니다. 그러자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얼굴 주변이 뜨거워졌습니다. 기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너무 화가 나서 이혼 서류를 챙겨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좋은 무슨 말을 듣든 나는 요양원에 갈 생각으로 짐을 꾸렸다. 나는 이전 대화를 통해 남편이 우리 가족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이혼 서류 절반을 채우기 위해 편의점에서 펜을 샀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제 내 성과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에 대해 나쁜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오자마자 녹색 서류를 관공서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담당자가 주문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즉시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첫날인데도 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마유를 팔자 모양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말 괜찮나요? 내 돌봄 때문에 그들은 이혼했다. 좋아요. 좋아요. 나는 서로의 가족을 돌볼 수 없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지만 고마워요. 나오코.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말하려던 것 같은데 그걸 못 따라가네요.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돌보기 힘든 점까지 포함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생활에 비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지 말해준다. 이제 내가 왜 그 끔찍한 남자와 계속 결혼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간호 업무로 바빠질 거라 확신하며 아무리 재택근무를 해도 여전히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락해야 해요. 그럼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많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합니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이유는 다이스케가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직장에 재택근무를 강요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백인이고 아이디어가 많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우선 내내 직장은 내가 사는 곳에서 기차로 편도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할 게 난 단지 다이스케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싶을 뿐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갈게요. 괜찮아요. 오늘 수고 많으셨으니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을 생각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부모님 집에서 풍기는 익숙한 냄새가 나는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한동안 나는 그녀를 돌보며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정말 평탄한 하루 당신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는 전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피롤린 전화벨이 울렸고 휴대폰 LCD 화면을 보니 보기 싫은 이름이 보였다. 고등학교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어차피 나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다. 그런데 전화를 건 사람은 계속해서 내 전화기에 LCD 화면을 켜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지친 나는 계속해서 커지는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야 끝났는데 전화를 거절하거나 차단하지 않은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안녕하세요. 필요한 것이 있나요? 나오코 씨. 그렇다면 그렇게 말해주세요. 물냄새가 나지 않나요? 누군가에게서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태도는 평소와 다르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어리둥절하여 대답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이미 승진이 낯선 사람이다.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에 관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점점 퇴근이 늦어지는 다이스케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비밀리에 업데이트 사무국에 다이스케의 행동에 대해 대략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스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이후부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내 손끝에서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다이스케의 바람난 파트너가 사는 집은 다이스케의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다. 뭔가가 있어요. 집이 지어진 땅은 어머니가 소유한 땅 중 하나이다. 우것들, 나를 속인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겠죠. 당신이 나를 속였으니 의사 비용도 청구하겠습니다. 물론 당신과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를 위한 것입니다. 잠깐 기다려요. 결국 나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나는 전화를 거절했다. 나는 다시는 이 사람과 아무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 어머니는 바람 피운 상대의 부모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이스케의 바람 피운 파트너는 친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나를 억지로 앉혔다. 나 역시 몇 번이나 나가자고 해도 떠나지 않아 고민에 빠졌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저를 쫓아냈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부모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당연히 그런 천박한 거짓말을 즉각하게 됐다. 발견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밝혀지자 바람피운 상대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닥 현재 그는 낮에는 슈퍼마켓 점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물 장사를 하며 의사의 진료비를 충당하고 있다. 다이스케는 다음번에 나와 바람을 피웠던 사람과 다시 시도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 상대방은 다이스케에 대해 완전한 원한을 품고 있으며 모든 것이 당신 잘못이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완료된 것 같습니다. 살 곳이 없어 울면서 부모님 집에 갔는데 그 아들의 어리석음에 너무나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생각을 사용하는 의로운 양심. 다이스케는 감동을 받아 결혼과 가족의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말라고 말했다. 친척도 없는 다이스케는 현재 의사의 진료비를 지불하며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외롭고 소소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다이스케가 여러 번 나에게 전화를 했지만 거절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부러진 뼈가 완전히 나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간병이 필요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아껴주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 불쾌한 아이는 상속 재산을 찾고 있는데 만약 그녀가 아버지가 아버지를 돌보는 것을 돕는다면 그녀는 많은 액수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이 집을 떠난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은 나와 어머니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두 나 자신에게 맡길 것이다. 나는 단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뿐인데 언니는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다. 거기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강요하는 등 번거로운 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등을 돌리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보다 이 언니는 이해하지 못한다. 집에 계시는 부모님은 누구 덕분에 살아갈 수 있었나요? 여보세요.
아시다시피 저는 끊임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삶에 지쳤습니다. 이 근처 글쎄, 내 여동생이 한 번만 고통을 겪게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이고 한 번도 죽지 않은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일하는 동안 나도 아버지를 돌본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편찮으셨기 때문에 저는 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왔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돌보는 것에 대해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몇몇 친구들은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 혹은 지금의 인내심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인수당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익숙해졌어요. 나는 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므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와 누나의 우정이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병으로 정규직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전업주부가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의 주축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도 감사드린다.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옷은 모두 언니가 질려버린 물려받은 옷들이었다. 이제조차도 옳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누나가 문제를 일으킨 게 분명해졌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이후로 나는 어머니에게 이기적인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 화를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언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취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1년에 여러 번 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돌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니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 말이나 하세요. 그건 그렇고 당연하겠지만 나는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 집은 누가 관리할까요? 그런 한라운드 웃긴 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언니보다 성적이 더 좋았는데도요. 결과만 놓고 보면 제가 잘 몰랐던 언니가 다녔던 사립대학교와 비교하면 훨씬 멀겠죠.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대학에 갔는데 영어 성적도 땄다. 엄마 입장에서는 결국 딸이 아니고 하인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집을 떠나 아버지를 홀로 남겨두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이기적이라고 꾸짖을 때 이 아이를 탓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항상 내 잘못이라며 나를 보호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로부터 더 많은 학대를 받을 때마다 당신은 아주 잘 이해합니다. 대초에 아프지 않았다면 나오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가난할 생각은 없었어. 우선 내 아버지는 그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인한다. 이 장면을 보니 제 이기심 때문에 혼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고 이기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그것이 내가 말을 중단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내가 일을 시작한 후 어머니는 마침내 집에 돈을 가져오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토모미를 도와야 해요. 게다가 매일 술을 마시고 남자한테 팔기만 하면 쉽게 해고당해요. 에아디야, 당신이 누구한테 빚을 지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당신을 키워줄게요. 아마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현재 카바레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주간교대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는 간호를 못해서 밤에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것이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글쎄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어머니 밑에서 너무 많이 자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나는 단지 불행한 부모인가? 어느 날 나는 한동안 그런 의심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토모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일하러 가셨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토모미는 전화로 기쁜 마음으로 보고한다. 나는 간다. 사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글쎄요. 정말 놀랍네요. 세상에 이런 여동생을 가질 수 있는 남자가 있었나요? 물론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언니도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엄마도 나에게 뭐라고 할 것이다.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훌륭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큰 소리로 말했다. 그 후 나는 그녀에게 어떤 사람인지 물었고 그녀의 언니가 적합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추었으니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엄마한테 애정을 받았어요. 쿠에 또한 나는 집을 나온 이후부터 불륜 상대의 집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습니다. 결국 나오코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멍하니 말문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아내로서 나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면서도 이번에는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탓했다.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당신 얘기니까 바람 피우는 사람이 집 소유하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쿠에 그것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다이스케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침묵했다. 게다가 당신이 나에게 다시 전화했다는 것은 당신과 바람을 피웠던 그 사람도 당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는 뜻이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다야. 어머니는 바람 피운 상대의 부모님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고 다른 여자도 자기 부모한테서 떠나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머니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람의 부모님은 매우 진지한 분들이셨고 상당히 진지하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는 쉽게 화를 내고 사과를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다이스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듯 말을 이었다. 다시 시도해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왜냐면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물려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다. 맞습니다. 너도 나한테 숨기는 게 있어서 우리 둘 다 너랑 똑같아. 그들은 아마도 전혀 서로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엄마는 침묵하더라도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투는 평소보다 이상하게 부드러워서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토록 걱정하고 계셨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기 쉽게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이스케는 그렇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의 말을 가로막고 말했다. 재혼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행한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이 나에게 갚아주도록 할게요. 네. 하지만 저와 제 친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문제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의심이 의심의 감정으로 변하는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엄마는 친구가 전부야. 정말 달콤해요. 아버지의 병치료비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 집은 그다지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갈 여유가 없는 아버지는 여유가 별로 없고 열심히 돈을 저축하려고 노력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내 잘못이니까 최대한 돈을 아끼려고 노력해야지. 이것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도 어머니에 대한 꿈을 꾸었나 봐요. 한편 어머니는 친구의 이기심에 어떻게든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친구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하면 학원에 보냈고 옷이 필요하면 학원에 보냈습니다. 나는 즉시 그것을 사고 있었다. 이 친절이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졌다면 가난해도 아이의 잠재력을 꺾지 않은 친절한 엄마의 아름다운 이야기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처럼 이기적이었을 때 그 친구도 저를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린아이인 당신은 어디까지 분위기를 읽을 수 없나요?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치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타토모미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모미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다. 현실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모미, 여기 오래된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대부분의 물건에 조심합니다. 우루 어머니 입장에서는 일 때문에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집안일은 아버지나 제가 대부분 합니다. 그러므로 가구나 가전제품이 낡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구입한 모든 물건에 대해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즉, 집에 있는 어떤 가구나 가전제품이 내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한 복수로 언젠가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에 따르면 조금 늦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동안 저는 이사 트럭을 이용해 그것들을 모두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갔다. 게다가 집에서 꺼낸 것은 가구나 가전제품만이 아니었다. 사실 새 집에는 아버지도 참석하셨다. 나는 거기에 갔다. 내가 토모미를 떠나라는 요청을 받은 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하셨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그 아이는 사실상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왜 상속권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뭔가를 꺼내서 나에게 건네준다. 제가 받은 것은 DNA 증명서였습니다. 조금 오래되고 이미 출판된 글에는 토모미와 아버지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아이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는 내가 그 의미를 이해했는지 확인하셨고,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토모미는 어머니와 불륜 파트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을 때 나는 이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과 바람을 피운 것과 어머니가 자신과 함께 아이를 키우도록 허락한 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진료비를 요구하고 당장 이혼을 하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녀는 급작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야 할, 내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아버지는 병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취업을 못하니 자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닥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진지하게 받아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상황에 맞춰 가기로 했어요. 그건 내가 아버지의 인생을 간섭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나?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비록 병을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독립적이셨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의술의 신인가? 내가 그렇게 자책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나오코는 이 집의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엄마. 그리고 나나는 그것들을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아버지로 봐주는 사람은 나오코뿐이다. 무엇이 더 있나요? 당신은 심지어 나를 돌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엄마 같은 놈이 이렇게 예쁜 딸을 낳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내가 어머니와 결혼한 것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넌 가버려서 그랬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나오코는 내 소중한 딸이야. 그렇습니다. 나는 또 울었다. 나는 이전에 이런 긍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 좀 할까요? 아버지는 나의 유일한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해서 나도 아버지를 새 집으로 모시고 갈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기로 결정한 일이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아버지로서 나를 부양해 오셨기 때문에 바람 피울까봐 걱정이 됐다.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에 대해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엄마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나는 영원히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배를 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혼자 서세요. 정말 아버지를 모시면 큰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집에 계시나요? 기분 좋은 아이.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특별히 아버지를 돌보기를 꺼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집에 있는 이유는 어머니가 나에게 머물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제 방해가 되니까 나가세요. 아니, 그 전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코시마 같은 감정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요? 우선 너희들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불편한 것들을 다 강요해왔다. 그것을 내놔. 나는 뭔가를 하고 싶거나 유산을 목표로 하고 싶다.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는 영혼이 없는 짐승입니다. 토모미는 처음으로 내 소리를 듣고 움찔했지만 이내 웃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미 결정된 일이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랬다. 왜 나만 이렇게 형편없는 로또를 뽑아야 하는 걸까? 집을 따로 떠나다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주려는 토모미에게 편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나는 이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오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아버지는 내가 소리 지르는 것을 알아차린 듯 나를 부르셨다. 아버지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은 가라앉았고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일어난 모든 일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셨을 때 거실에서 나오코를 불렀습니다. 토모미한테서 이미 들었겠지만 집에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대신 근처에 살면서 아버지를 모시러 오세요.
그게 다야? 그 말에 나는 다시 TV로 돌아갔다. 나는 알았다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언니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 나가세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한숨. 부끄러워요. 어쨌든 새 집을 구해야 해요.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몇 채의 흥미로운 집을 조사하고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당겨나는 내일을 위해 짐을 꾸릴 수 있도록 최종 확인을 위해 터모미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엇, 지금 움직이고 싶지 않은지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짐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에 있어요. 내 물건은 모두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당신 물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약과 질병의 신, 또는 가난의 신 그것이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한 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왔다. 속쓰림으로 몸은 지쳤는데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하는 걸까 싶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마트폰 화면에 뜨는 것은 엄마라는 단어다.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도와주려고 하니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게다가 나는 오래전부터 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고 독립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같이 살자고 해서 이혼을 결심한 것 같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그 내용물을 처리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저는 그 내용물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냉장고와 낡은 가구뿐이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그가 나에게 전화한 것도 당연하다. 결국 나는 여동생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지 꼭 확인했습니다. 그랬어요. 녹음해놨는데 들어보실래요? 내가 가지고 온 모든 것, 내가 구매한 물건이라는 영수증도 있으니 도둑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종적이었던 내가 송곳니를 드러낸 것에 어머니는 화를 냈나 보다. 누가 그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생각합니까? 도호자쿠 살아남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면 키웠다는 뜻인가요? 생각해보면 음식을 제외한 대부분은 한 집안에 물려받은 것들이다. 돈적인 면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괜찮아요. 어느 쪽이든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나는 이 최악의 가족이다. 그것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말은 왜 항상 나만 나쁜 일을 겪었고 오직 누나만 나를 좋아해왔는가. 늘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드디어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언니. 왜냐하면 그녀는 어머니와 바람피우는 파트너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어머니의 조바심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바람피우는 파트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귀엽습니다. 이해해요. 이해해요. 글쎄, 내일도 나를 무시할 것입니다.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엄마에게는 아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륜으로 인해 이혼할 예정입니다. 체포되어 의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상속권과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왔으니 이제 복수할 시간이다. 다카일단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아빠는 다 내 거니까 가져가려고요. 예, 나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후문 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와 이혼에 성공했고 아버지의 병과 남편의 돌봄을 유기한 사연이 사회에 알려졌다. 어머니는 너무 우울해서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 그 사람이 내 아버지와 결혼했어요. 어머니에게는 아버지보다 더 사랑했던 외도 상대가 있었고 아버지도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지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다야. 그런데 왜? 나는 정말 궁금해서 아버지께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또 옛날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아버지의 가족은 특정 회사를 운영했는데 꽤 부유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사업이 갑자기 쇠퇴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해 해외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막대한 재산을 벌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겨서 계획이 바뀌었어요. 날카로웠어요. 지금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은 부모님 집에 있는 땅뿐인 것 같고 적어도 어머니와 누나가 남긴 것은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것을 팔아서 돈을 주고 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글쎄, 그것도 그럴 것 같아. 그것은 단지 꿈일 뿐입니다.
게다가 토모미의 남편이 될 예정이었던 사람도 이 첫눈에 알게 되었고, 토모미와 그녀의 어머니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원인은 반응이다. 아니, 오히려 뭐라고